데일리 베스트 아침 종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 인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하려던 여성이 압록강을 건너다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동영상과 관련해 탈북자 박명씨가 지난 22일 중국에 살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니야, 이거 해산이야. 해산에서 오늘 이거 지금 강 넘다가 엄마하고 딸이 넘다가 엄마 그냥 총에 맞아 북한 군대가 총 쏴서 죽었어. 그렇게 하고 딸이 우는 거야. 동영상 촬영 장소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입니다. 동영상 속에 보이는 강 건너편이 북한 양강도 해산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압록강 얼음 위에 한 사람이 누워있고 종맨 군인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여성 한 명이 울부짖으며 얼음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보려 하지만 축 처진 탓에 다시 놓아버립니다. 딸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강 건너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공자인 박 씨는 도강하던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북한군 총에 맞았고 딸이 그 옆에서 오열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동생이 중국에 살고 있다며 하루에 한 번씩 꼭 연락하는 동생이 22일 이 동영상과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의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 및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전화 통화를 단속하며 접경 지역에 전기 철조망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를 붙들고 오열하는 딸의 모습에서 가슴이 아파오는 것과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가 이 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같은 새끼들과 동조하고 감싸고 도는 새끼들도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전 언론이 하루 종일 김정은의 숨소리 하나라도 놓칠라 상세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파 국민이라면 김정은이 무슨 표정을 지었고 리설주가 어떻고 저떻고에 관심을 뺏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김정은 방중의 핵심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론하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란 단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비핵화와 북미 수교까지 한방에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도 비핵화를 먼저 하면 확인 후에 보상하겠다는 미국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핵 6자 회담에서 북한은 행동 대 행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보상만 챙기며 시간을 끌다가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런 북한의 속셈을 트럼프 미 정부가 모를 리 만무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전 북한 김정은의 전격 방중과 관련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도 당분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에 중국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회담 이전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그리고 많은 정부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조그만 가능성조차 없다고 모든 이가 말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면서 우리 만남을 기대하시라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고 북한이 갑작스레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당황하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중국에 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던 청와대가 오늘은 중국의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방중 인사가 김정은으로 특정됐는지 언제 통보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통보는 없었다고 해 남북 채널은 작동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중 대화를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언급에 현안 점검 회의를 열며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조용히 미국의 대북 압박에 묻어가면 중간이라 갈 것을 갑자기 중국 변수가 튀어나오며 문재인 정부는 이래저래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쌍싸대기를 맞게 생겼습니다. (2016년 6월) 당시 국민의당이 외교안보 정책 특강을 하면서 일본어라고 표기가 된 지도를 썼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던 JTBC가 지난 27일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진해도 일본어가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JTBC의 내로남불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JTBC는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제작 과정에 더욱 유의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신지 꽤 됐다. 탈당이냐 아니냐 고민하고 계시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의 시기나 방식 그리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다고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간다는 건 확실하냐라는 질문에 안 간다고 잘라 말하며 자유한국당은 정신을 한참 못 차렸다며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 시인하면서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처지에 놓인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성추행한 사실도 없고 그 전후에도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의원이 당시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자신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직접 내용을 확인한 만큼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억이 없는 것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봉주 사건과 관련 박훈 변호사는 28일 SBS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통해 사기 방송을 허용했다고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며 그런데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고의로 이를 숨겼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사진을 제공한 사람들도 확인을 거부했다며 저런 사기 방송을 허용한 SBS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SBS와의 싸움은 또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불러온 최악의 사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시청자 게시판에는 사과와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SBS는 프로그램 존폐 여부와 관련해 생각 잘해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외출할 때 얼마나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성인 2,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지갑 속 현금은 평균 8만 원, 남성이 여성보다 16,000원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0만 원이 넘어 가장 많고 20대는 5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이었고 신용카드는 30대와 40대, 체크와 직불카드는 2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경찰을 미친 개에 비유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지난 22일 장수석 대변인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울산경찰청을 비판하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말하자 장수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논평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것이었다며 저는 경찰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석 대변인은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친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1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의 온도차가 큰 두 개의 발언을 종합하자면 미친 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데일리 베스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월 10,000원 자발적인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